오늘 발표드릴 제 연구의 제목은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입니다. 작년 저희 연구원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된 과제고요. 그래서 일단 연구 배경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진보 속도 자체가 워낙 빨라졌고 일단 본질 자체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뭐 알파고 같은 걸 보면은 인간의 독보적인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고요. 그 노동시장에서의 파급력 또한 예전보다는 좀 훨씬 강력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어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시는 분들은 주로 노동경제학자 그리고 히스토리안들, 역사학자들 아니면 경제사가들 그런 분들께서 과거의 경험,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 뭐 기술 진보가 나타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결국 과거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할 것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테키 타입이라고 하는 분들 주로 기술 개발 현장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종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컨드 머신 에이지 저자분들이라든가 휴먼스 니드 낫 어플라이 저자이신 카플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하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계시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만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속도 자체도 문제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주로 의존하는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와는 좀 상반된 미래 예측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놓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대한 엄밀하게 추정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민감한 일자리, 그리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고등교육제도 개선 시사점과 관련해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 분포를 바탕으로 과연 전공별 평균 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역시 프레이 앤 오스본입니다. 다들 잘 아시고 있다시피 미국 노동시장에서 대체 확률 0.7 이상의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47%에 달한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죠. 대표적인 연구가 됐고요. 그 결과, 그 직종별 대체 확률을 산정한 결과를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데이터에 최대한 충실하게 매칭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 밖에 참고한 자료로는 미국 BLS의 직업 전망, 그리고 직종별 고용 통계 자료, 그리고 고용정보원에서도 와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들, 직업사전 비롯해서 OES 자료, 곰스 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고위험군에 속한 일자리 비중 분석 결과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프레이 앤 오스본의 결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 대체 확률 0.7 이상 일자리 비중이 47%다. 주로 그에 해당하는 직종을 살펴보면은 뭐 매뉴얼 서비스, 육체노동 서비스라든가 뭐 판매 직종이라든가 그리고 뭐 사무 직종이라든가 뭐 생산직이라든가 뭐 운수업이라든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직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프레이 앤 오스본의 이러한 직종별 대체 확률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데이터에 매칭을 한다면 그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게 결국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분석을 시도했던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고용정보원의 직업사전에 기재된 직업과 프레이 앤 오스본이 그 대체 확률을 추정한 미국의 직업들을 최대한 면밀하게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BLS 자료를 참조를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직종별 고용인원, 최신 고용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자료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고 2014년도 하반기 자료가 최신 자료라서 활용을 했고요. 그 밖에는 고용정보원의 OES 자료, 2009년도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일단 고용정보원의 OES 자료 같은 경우는 직업분류, 세분류까지 고용인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좀 더 최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한국고용정보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연구원에서는 직업분류, 소분류까지만 고용인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고용정보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고용정보는 그 세분류까지 고용인원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동연구원에서는 소분류까지밖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랑 OES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분석 결과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분류, 소분류까지 애그리게이트된 그 분석 결과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체 확률 0.7 이상의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57%입니다. 아까 프레이 앤 오스본의 분석 결과에서는 47%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유의하게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위험군 일자리에서 뾰족하게 솟아나온 것은 판매 관련직입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이거는 OES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직업 분류와 세분류까지 카운트가 된 그런 분석 결과입니다. 다만 연도가 2009년, 약간은 좀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55%로 나옵니다. 아까 57%였고 프레이 앤 오스본 미국 노동시장 47%였습니다. 아까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면서 프레이 앤 오스본의 미국 노동시장 추정 결과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맨 끝에 대체 확률 1 근처에 가장 뾰족하게 솟아나온 부분은 판매 관련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고용 대체 확률 0.7 이상을 고위험군 일자리라고 봤을 때 취업자 비중이 한 55에서 57%로 우리나라는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의 47%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기술 진보에 대해서 더 취약한 일자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와서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영업 판매직 이쪽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영업 및 판매 직종의 그 대체 확률 산출 결과를 보면은 거의 0.84, 뭐 그 정도 0.8에서 0.9 사이 그 정도 값을 갖는 매우 높은 값을 갖는 직종인데요.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지만은 판매 직종이 워낙에 고위험군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프레이 앤 오스본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 앤 릴레이티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빨간색인데요. 뭐 어느 정도 일자리 수가 많긴 합니다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 뭐 지나치게 많은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판매 종사자 뾰족하게 솟아나온 부분을 비롯해서 양 옆에도 좀 분포가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파란색인데요. 맨 끝에 제일 뾰족하게 솟아나온 부분. 유난히 좀 판매 및 영업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한 일자리 구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저위험군 일자리에 속하는 그런 직종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일자리에 속하는 직종이 좀 줄어들고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숫자도 줄어들 텐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저위험군 일자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고숙련 전문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미국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교육, 법률, 의료 등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 대체로 한 13% 정도가 이들 세 가지 전문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6.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차이가 밀리고 밀려서 고위험군 일자리 그 비중 차이까지 귀결이 됐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메인 분석은 대학 전공별 대체 가능성 분석입니다. 일단 분석 방법론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이제 프레이 앤 오스본의 그 직종별 대체 확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데이터에 매칭을 시킨 그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이거를 이제 대학 전공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각 4년제 대학 전공별 출신자들이 졸업 후에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 분포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 대체 확률을 각 전공별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대체 확률을 1이라고 봅니다. 물론 강한 가정이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강한 가정을 하지 않고 미취업자를 아예 분석에서 빼고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로버스트니스 책을 행하더라도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자료는 곰스 자료입니다.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자료고요. 각 졸업생 졸업 시점 한 3년 6개월 내지 4년 이후를 추적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적성에 맞고 뭐 여러 가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5페이지는 전공별 대체 확률 추정 결과인데요. 이거 오름차순입니다. 대체 확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페이지에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기술 진보에 대해서 좀 유망하다, 덜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대체 확률이 높아져서 점점 전도가 상 유망하지 못한 그런 전공 학과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대체 확률이 낮은 그런 전공을 보면은요, 우리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의학 계열이 나오고요.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 직종,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중요한 뭐 교육 쪽이라든가 창의성이 중요한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들이 실제로 졸업생들의 평균 대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게 공대 쪽이겠죠.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일 최고의 수혜를 받는 전공 계열은 역시 공학이기 때문에 공학 쪽 전공도 대체 확률이 낮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대체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안 좋은 게, 안타깝게도 제가 경제학 전공자입니다만 경제학도 있습니다. 경영학 있고요, 행정학 있고요, 무역유통학도 있고, 금융회계 세무도 그렇고요. 그런 사회 계열이 상당히 대체 확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외에 여러 인문학 계열 전공들이 상대적으로 대체 확률이 높은 좀 뒤쪽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 계열 전공들, 상경 계열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대체 확률이 높으냐? 사실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그 인문사회 계열 안에서는 취업률은 제일 좋은 편인데, 그 졸업생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안타깝게도 뭐 사무직종이라든가 금융 관련 직종이라든가 대체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직종에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 어떤 평균적인 대체 확률이 높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좀 뒤쪽 페이지에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121개 전공 학과별 대체 확률을 보여드렸고, 이걸 7개 전공 계열별로 묶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가장 대체 확률이 낮은 거는 역시 예상한 대로 의학 계열, 그리고 교육 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도 낮은 편이고 공학 계열도 비슷하게 낮습니다. 자연 계열은 좀 어중간하다고 볼 수 있고 좀 의외로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이제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계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직종 자체의 특성 때문에 좀 평균적인 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분석 결과의 함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재 교육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 조정의 뭐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가로축이 전공별 대체 확률,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현재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얼마나 그 각 학과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성과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재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그 대체 확률이 낮은 미래의 전망이 좋은 전공일수록 현재 취업률도 높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런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미래의 뭐 대체 확률까지 굳이 뭐 신경 안 쓰고 현재 취업률만 보고 뭐 대학 학과별 인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기술 진보 관련된 맥락에서조차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는 큰 계열, 그렇게 봤을 때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개별 학과별로는 현재 취업률은 상당히 부진한데 미래 기술 진보에 따른 전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망한 학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면은 뭐 아주 앞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여기 뭐 언어학이라든가 뭐 연극 영화라든가 뭐 사회학이라든가 영미 어문학, 교양 어문학, 국어 국문학 이런 전공들의 경우 뭐 흔히 말하는 뭐 문사철에 해당하는 그런 전공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뭐 경제, 뭐 경영, 뭐 무역 유통학보다도 오히려 대체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인문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학과들을 뭐 대대적으로 인원을 뭐 감축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떤 학과별 그 구조조정 인원을 정할 때는 현재 취업률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진보에 따른 전망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로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처를 해나가야겠다. 이게 제일 큰 교훈이 되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사실 47%라는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낮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분석을 해보면은 뭐 과반수 이상의 그런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한 정책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특히 신산업 육성하고 신직업을 창출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의 현존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사회적 충격, 경제적 파장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본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좀 세부적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뭐 교육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의료 같은 고숙련 전문 서비스 직종 일자리 비중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뭐 현재 취업률도 중요한데 좀 학과별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제 미래의 기술 진보에 따른 영향까지 감안을 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대학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 현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미래 기술 진보에 따른 영향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